안녕하십니까. 과학 전문 강사 호야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통합과학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죠. 아니,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왜 이래?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성적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만 딥다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 구조를 알고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차이가 심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고 통합과학 내신이 어떤 구조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실제 성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의 구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일반고 통합과학 내신 특징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2번 최근 입시 변화와 통합과학 위상은 꼭 아셔야 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내신 변화가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1등급이 전교육 과정의 4%에서 10%로 2.5배 늘어났어요. 그러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2등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전교육 과정에 1등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통합과학이 이제 더 이상 내신 과목이 아니라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해도 그 위상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정시로들도 예전과 다르게 내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준비도 같이 병행하셔야 돼서 더 이상 막연하게 나는 정시, 수시 구별이 없습니다. 같이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몰아승지 과목 중에 2개 또는 3개 이상이 섞어서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출제를 하겠다고 예시 문제를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 얘기는 통합과학이 왜 통합과학인지 그리고 공부는 내신 단원 끊어서 하던 게 아니라 통합과학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 단원 연계뿐만이 아니라 과목 연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 예를 잠깐 들게요. 중3하고 고1은 비록 1년 차이지만 수학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뭐 좀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천지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절실히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단원 연계, 과목 연계에서는 너무나 비약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언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고 통합학 내신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목동권 양천고학교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1, 2학기가 통합과학이 4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영수하고 단위수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탐구 실험까지 합치면 5단위수로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는 국영수에만 시간 투자해서는 내신 성적을 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과학도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놓치시면 수시 준비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수시 준비한 학생들은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게 좀 있는데, 학교는 4분의 선생님이 나눠서 들어가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학원들은 2분이 페어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서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특히 학교를 얘기할게요. 문항 제작에 선생님 4분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의 편의에 의해서 난이도나 문제 유형들이 되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어떤 과목에 비해서 어떤 과목이 쉽다 보니까 상주가 난이도가 섞여서 생각보다 좀 상위권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성적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나라에서 통합과학이라고 정의한 부분의 정의랑 좀 떨어져 있는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50%의 수행평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변별력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인의 쌤이 가르쳤던 학교 중에 일부는 변별력이 없어요. 상중하가 거의 점수 차이가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필에서 한두 문제로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오히려 지필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에만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팁으로 통합과학에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자, 세특에 관한 내용이나 좀 질적인 거나 양적인 거나 중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데 자, 500글자를 네 분이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탐구 실험은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 한 분이 다 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실 필요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그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리포터를 따로 선생님께 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리포터를 썼으면 좋겠는데 혹시 써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시면 선생님이 당연히 태도 점수도 좋게 보시지만 그 부분에서 적극성에 이 세특을 써주시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쪽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탐구 실험보다는 좀 내분이 나눠서 들어가시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내신 특징, 이 자료는 제가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필, 중간, 기말, 수행평가 두 번이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 부분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평가가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교는 상중하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지필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비중은 50%는 높지만 변별력이 있는 연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탐구 실험에 관해서는 당연히 실험 실습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관찰 및 기록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여도 이런 것들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좀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단원 과학 기초, 2단원 물질의 규칙성이 대부분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요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의 1, 2단원은 화학이고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단원은 지구와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물리 부분인데 거의 기술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게 있느냐면 요 기술 파트의 반도체 부분이 물리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1단원을 물리 선생님이 담당하시면 거의 시험 범위는 1, 2단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단원을 다른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는 전개적인 성질의 반도체 부분을 물리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하신다면 물리는 역학에서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중간고사가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물리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하냐에 따라서 역학이 들어가느냐, 그럼 중간고사 보는 거고, 역학이 빠져버리면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화학이 어려운데 이 자연의 구성 물질에는 지구과학이 빅뱅 우주로부터 많이 들어가 있죠. 암기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역학은 사실 중간고사 들어가도 문제고 기말고사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고사서부터 기말고사까지는 화학을 베이스로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나머지는 더 힘들어진다. 특히 만약에 화학과 역학이 동시에 중간고사 시작하면 첫 시험부터 멘탈 털리는 학생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는 내신 개편과 수능 개편은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터치하고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났죠. 그러나 오히려 작년에 수업해 봤더니 1등급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그러니까 2.5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뭐 여기 수능 개편을 읽어보시고 자 밑에 부분에 보면 전 교육과정까지는 통합과학이 그냥 내신 과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내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뒀는데 지금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보기 과목이 아니라 수능 과목의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내신을 못 잡아두면 2학년 때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 개념 결합, 과학적 사고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단원 연계 그리고 심지어는 과목 연계까지 아우르는 공부를 하셔야 상위권은 변별력이 확실해진다는 거. 자, 이 단원 연계랑 과목 연계가 뭔지는 뒤에 있는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 과목인가 보다 왜 어려운 과목인가가 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문제가 교육과정 평가원 어딘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통합과학 수능 예상 문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호상철광증이라는 지구학 부분과 광합성 헤모글로빈 산소 그러나 단어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즉 화학이 메인이죠. 그럼 이건 뭐를 뜻하느냐?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을 하나의 개념인 산화환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원 연계도 힘든데 과목의 벽조차 허물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나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산화환원이라는 데서도 전자이동이 특히 어려운데 여기는 전자이동도 또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생물하고 지구과학까지로 연결시키는 자료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오늘 사례로 든 양천고 23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평가 문제에서 했던 철의 재련 산화환원 반응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출제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는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작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지문을 봐도 문제 길이를 봐도 벌써 질리죠. 그런데 지금 앞에 두 개의 시험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식이 철의 재련이 완벽하게 풀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이 없기 때문에 반응식을 자기가 작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가원이 과목 연계를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화환원만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통합과학 내신 경향성이 점차 과도기를 거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과목 연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변수가 생겼죠.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할 거라고 예상 문제를 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구에도 핵이 있죠. 자, 세포에도 핵이 있고 원자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는 지구과학, 생물화학 또 엮이는 문제가 평가원에서도 예상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물리 빼고 지구과학, 생명, 저기 화학 세 가지 과목이 연결된 것 두 가지 중에 지금 참고로 좀 내용이 복잡한 산화환원을 연결시킨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난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심하실 건 과목 간의 연계는 아직 이르고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단원 연계를 벗어나서 과목 연계까지 해야만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같이 갈 겁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아, 이 부분에서 마지막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분명히 올해에서부터 학교들이 평가원의 예시 문제 문항들을 보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목 간의 연계도 출제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말 과목 연계까지 내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중등과 고등의 과학학습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등급제로 나뉘니까. 자, 중학교는 암기 중심이 많죠. 그러나 고등학교는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원을 끊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단원 연결도 있고 과목 연결도 있다는 걸 방금 전에 전자료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평가원에서 그렇게 출제한다고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읽고, 아,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을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피드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양치기 학습, 양쪽으로 nem비면 안 됩니다. 문제를 질적으로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양쪽으로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목 연계가 안 됐는데, 여기가 과목 연계까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이해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 결정적인 차이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 중요한 부분들, 방금 전에 했던 중등과 고등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는지, 그래서 학교들도 그걸 참고하면 당연히 난이도 높아지겠죠. 그래도 그거를 다 아우르는 대비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오렌지 색깔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이뤄왔던 결과와 그 다음에 교재와 그리고 노하우입니다. 자,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 교재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다시피 단원뿐만이 아니라 과목 간 경계를 허물어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스카이와 의대 다수 합격으로 그 지도 노하우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항상 수업 전에 물론 2주차부터 진행되겠지만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성적은 반드시 부모님께 가고요. 그 테스트 볼 때 전 시간에 낸 과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지 못하면 피드백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빠꾸를 당합니다. 빠꾸 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습용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24시간 질의응답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에 단원과 과목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하루는 수업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업을 들으시면 내신 대비가 완벽하게 되고 수능 대비도 같이 진행된다는 거. 진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좀 길었죠? 통합과학 내신 대비 프로그램 및 학습관리 시스템. 자, 호야쌤의 통합과학 자체 교재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내신 시작은 개념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도 심화 문제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입니다. 그리고 내신 마무리편은 시험 대비 실전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코드, 개념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코드는 풀커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오전 교과서 전체를 거의 다 실었다고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고요. 거기에 개념 확인 문제, 기본 문제, 실전 문제, 심화 문제까지 아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재이고, 그 다음에 실전 코드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별로 네 분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들어가시다 보니까 상중하가 한 페이지에도 과목별로 되게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그런 난이도로 하긴 하는데 균형 잡힌 난이도로 상중하를 구성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신 기출 문제 실려 있고요. 그 기출 변형 문제도 선생님이 같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할 때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좀 딜라잡이 역할 부분들을 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자체 교재로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완성, 완벽하게 대신과 수능을 동시에 오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위권에게도 중하위권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교재라는 걸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보다 제대로 호야쌤이 응원합니다. 저는 호야쌤 김조이고요. 지도 과목은 통합과학,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수업하고 있고, 목동은 로덴남의 그늘학원이라는 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원 전화번호랑 제 개인 번호를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치 송파에서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아랫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그 물리 역학 부분의 단원 연계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찍었는데 10분도 안 되는 좀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같이 통합과학을 제대로 준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